지방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녀오는 해외 출장. 선진국의 정책을 배워와 우리 지역에 적용시켜 질적인 발전을 이뤄낸다는 목적으로 매년 국외 연수를 떠납니다. 그러나 연수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을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연수 그러면 뭐 배우고 또 광주 발전을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가는 건데, 관광이라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놀러 가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들이 그런 걸 가고 또 그러냐는 말 들었는데, 의원들까지 그런다면 정말 안 좋은 거죠. 그건 꼭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본 건 있어요. 관광지는 연수를 관광지로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시민들 중에선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지 못하는 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외유성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 해외 연수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그 연수 과정을 지금 계획했던 코스를 보면 누구나 다 그 관광지 코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또한 많은 해외에 여행을 가기 때문에 관광지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코스 자체가 어떤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코스로 짜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코스에서 어떤 연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라든지 학습을 하기에는 당연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그 국외 출장 공무 규정에 따라서 비용이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로만 출장을 가야 그 비용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 출장의 예유, 그 여행 코스를 같이 병행한다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죠. 과거에는 해외 연수가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는 지금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해외 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왜 가는지를 본인들이 조금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그 광주시나 한국이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고 어떤 선진 행정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국제 행사를 치러 본 적도 없어서 그런 명목으로 해외 연수를 자연스럽게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와 있고 어떤 국제대회 경험이라든지 선진 행정, 그다음에 인프라 같은 경우도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 연수를 왜 가는지 조차 그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한 착오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여행지 코스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해외 연수가 어떤 직무의 어떤 목적성이 있다든지 의원 활동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는 좀 보기 힘든 것이죠. 어떤 여행을 가자 이제 이런 목적하에 해외 연수를 하는 건 아니고, 의원들 안에서 자기 본인 의정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선진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북유럽의 복지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좀 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 경제가 뭐 일찍 시작해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도시를 견학하고 싶다든가, 이제 사전에 그런 어떤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갈 때마다 이제 그런 것을 새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번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오랫동안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 이제 의원들 임기가 이게 7월에 시작해서 이제 올 하반기에 준비하는 것은 좀 기간이 짧고 빠듯하고 이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 의원은 말했습니다. 매년 꾸준히 제기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우리 지역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은 지역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경비가 낭비성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지적.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올해 선출된 지방 의원들도 이런 비난에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매번 이렇게 연수 과정이 예유성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계속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지역 의원들이 해외 정책들을 습득하고 돌아와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 이 본래 연수의 목적인데요. 네. 그런데 이번 연수 과정 자체가 외유성이 아니냐고 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네. 관광지 방문 일정이 그 연수 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때문입니다.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주 일정 부분이 여행사 그 관광 일정과 거의 유사한 경우까지 있다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연수가 아니라 관광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한 그 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 계획서를 제출한 내역을 보면요, 50% 정도가 관광지였던 경우가 있었고요. 네. 또 다른 곳 같은 경우도 8개 중에 5군데, 또 8개 중에 어떤 곳은 7군데가 관광지 그 일정과 거의 유사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퍼센트 자체가 관광지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네. 내용이 사실 관광과 다르지 않다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연수 목적에 대한 이 일정이 연수 목적으로서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해외로 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비용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고요. 이 한 해 연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이 해외 연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예산에 배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예산에 배정된 금액 안에서 또 이제 국외 여행 때마다 네.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일단 기본적인 상한선을 정하고 있고요. 또 각 구별로 의원의 의정 활동비에 대한 지급 조례를 두고 있어서요. 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서 이제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해외 연수의 적합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방금 말씀하신 이런 해당 규정을 벗어나서 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그런 지방의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규정 자체를 네. 벗어나는 특히 이제 여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벗어나는 규정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요. 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규정에 맞는 선 안에서 다녀올 수 있게끔 네. 이제 심의위원들이 이제 조정을 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또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의원들이 직접 자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예산이 초과 지급되는 경우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자체가 폭넓은 해석 자체가 가능하고요. 또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규정을 벗어난 연수 일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심의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 기능이 좀 약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해외 연수에 대한 견제와 이 결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 각각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수 참석자가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그 갈 곳을 완전 세상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좋은 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쪽 들어가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은 참가자가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공정성에 지장이 생기는 점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의원 측은 어느 정도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심사를 받을 대상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된 심사위원회인 거죠. 그래서 실제 해외 연수를 가시는 의원들 분께서는 본인이 왜 해외 연수를 가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실제 결정권한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동의를 얻는 역할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야 되는 구도인데 해외 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의원의 신분으로 그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한다면 누가 그 의원이 가고자 하는데 반대를 할 것이며 반대를 할 수 있는 분은 기껏해야 외부에서 참여하고 있는 외부 인사인데 그 외부 인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인사들이 다 반대한다 손 치더라도 내부 구성원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다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지자체마다 지방 의회에 이제 의원들의 해외 연수 관련된 이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 이제 이 규정이 있어요. 본인이 참가하게 되는 해외 연수의 심의위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은 이제 제대로 심의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충분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강주시 같은 경우 시의회 운영위에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규정을 좀 바꾸자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의위원회에 책임 있는 이제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시의원은 어쨌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이제 바꾸자라고 제가 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해외 연수 이 신청서를 네. 본인이 검토해서 이 결정을 한다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의 외부위원회 검토나 규제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외부위원들이 뭐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심사 그 위원회 자체에서 6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분의 1만 이제 민간 위원이면 된다라는 규정이면 사실상 과반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4명의 위원이 그렇죠. 찬성을 해버리는 순간 민간 위원들이 아무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연수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위원회 그 영향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바로 당사자가 심사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언급을 좀 강하게 발언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발언권 자체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뭐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밖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의원들의 연수 결과 보고서입니다. 해외 연수 후 그 결과를 작성하는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심도 있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고서도 있었지만 인터넷 검색으로만 찾을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연수를 직접 다녀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한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그거는 워낙 짧은 기간에 단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을 이제 좀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빈약해요. 부족해서 그걸 좀 인용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작성하실 때는 좀 보완해서 해주시. 그러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하루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 게 하루 3일 있었어요. 이렇게 쓸 내용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제 가이드도 없지 막 해가지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많은 활발한 그 벤치마킹은 못했습니다. 예일성은 아니고요. 다른 의원들은 국외연수비용이 부족해서 한 100 얼마씩을 또 각출했어요. 개인 자부담으로. 알차게 갔다 왔습니다. 그거는 오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역 의원은 결과 보고서에 인터넷 자료를 도용한 것에 대해 연수 기간과 비용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고 말합니다. 의원들이 사비를 각출하여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강조하며 지역 의원들의 국외연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몇몇 지방 의원들의 연수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그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준비에서부터 이제 뭐 본인 기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결과 보고서라고 한다라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기 계획이 제대로 좀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일이 뭐 있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민들은 세금을 들여 다녀온 연수의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자료를 도용한 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도 그 시험지 결과물이 어떤 카피를 했다든지 다른 사람의 내용을 도용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할 때도 어떤 본인들의 사회 경력이라든지 무슨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짜집기 해서 걸리게 되면 당연히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페널티가 가해지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을 퍼오거나 아니면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과연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 가방에 필기 도구조차 갖고 가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건 진짜 놀러 갔다 온 거다 생각하고요. 또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뭐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 좀 탈락시키면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를 80%에서 50% 정도 표절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 보고서만 보더라도 지역 발전에 이렇게 크게 기여한다라는 건 못 느낄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 결과 보고서의 내용들이 과연 우리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연수 결과 보고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은 이 해외 연수를 마치면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각각 작성해서 지금 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보고서 가운데 뭐 우리 지역에 좀 적용시키고 발전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다수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공무 9개 여행의 그 취지에 맞게 공무를 잘 수행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의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렇지만 인터넷 게시글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뭐 작성 결과 보고서 올리신 분들도 계셔서 다른 사람이 뭐 다녀와서 쓴 그런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것 외에도 이제 인터넷 게시글, 일반적인 네.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네.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응용을 할 수 있는지 뭐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사항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결과 보고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 보고서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그대로 사용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 일부 의원들이 이 9개 연수 결과 보고서에 전문적인 글이나 또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얻은 그 네. 인터넷 게시글을 그대로 도용해서 사용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출처 표시 없이 인터넷 자료를 무단 도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글이 창작물일 경우 저작권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침고죄이기 때문에 네. 창작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삼을 경우에는 이 저작권 위반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겁니다. 네. 네, 결과 보고서에도 많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알차게 작성하기 위해선 연수 계획부터 잘 짜여져 있어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지방 의원들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또 이렇게 실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수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뭐 각 도시마다 그것을 이제 각 지자체마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시도 의장단 협의회 구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방원 연수원을 좀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 각 의제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소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좀 계획 단계에서 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다녀와서 이제 결과 보고서도 제대로 잘 썼는지 시민들에게 제대로 좀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연수를 준비할 체계적 여건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 계획 시에 그 목적을 설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해외 연수 목적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의원들의 역량 강화나 지역 발전을 기여하고자 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수의 목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연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필요했을 때 그 시간하고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그걸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국내에서도 자질 향상을 하기 위한 학습이나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후보 시절에 했던 것처럼 당선이 되고 나서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연수를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같이 해외 연수를 가는 게 맞겠죠. 어차피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펼치는 것인데 의원들의 개별적인 자질 향상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려면 그 결과물의 소비자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그들과 같이 해야지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해외 연수가 추상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시민들은 국외 연수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지역들도 이 지방의원들의 예유성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뭐 해결한 그런 뭐 사례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서울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이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해서 최근 3년간 5개의 자치구가 이제 주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네. 관광성 일정이나 부적절한 경비, 그리고 공무 국외 여행 결과 보고서의 표절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적발을 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다 산정한 여비에 대한 부분은 환수 조치와 경고 등의 조치가 함께 내려졌고요. 이런 경우들은 사실상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발견되지 않았을 부분들인데 결국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발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하고 살펴봐야 이런 부분들을 적발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좀 이런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방안 없을까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감시 기능이겠죠. 네. 이제 서울지방의회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도 이제 자치구에서 의회 의원들이 뭐 공무국외 연수의 그 심사 및 여비 지급 등의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익 위반 사항이 좀 감지가 될 경우에는 이런 각 자치구의 주민들이 정해진 인원들의 그 연설을 받아서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살펴보면요. 네. 주민 감사 청구를 하려면 광주광역시 주민 감사 청구 조례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이제 300명 이상 연설을 해서 중부 장관에게 이제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서구와 남구의 경우에는 150명 이상, 그리고 네. 북구와 동구는 100명 이상, 그리고 광산구는 이제 200명 이상의 그 19세 이상의 그 주민들이 연설을 하여야만 이 감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권한에 속한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내용 자체,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됐을 경우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수사, 재판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감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만 이제 주의를 하시게 되면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연수가 잘 되고 또 지역에 적용 가능한 이 실용적인 결과 보고서가 나온다면 이 해외 연수를 반대할 시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해외 연수인 만큼
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